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제28강 시간으로서 1. 행정처분과 지도감독 세 번째 시간입니다. 5.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 등 6. 감독상의 명령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걸쳐서부터 지금까지 행정처분에 대한 걸 배웠는데, 일단 행정처분을 비교하는 총정리를 한번 하고 5번, 6번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등록 취소가 있었고,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 정지. 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 네 가지로. 순서는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를 먼저 배운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그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즉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처해지는 행정처분을 먼저 앞쪽에 두고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분 대상입니다. 처분 대상. 등록 통지하고 업무 정지의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근데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는 그냥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다르고요. 두 번째 처분권자입니다.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자, 처분권자.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그리고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합니다. 시도지사. 자, 처분권자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세 번째, 처분의 성격입니다. 성격. 자, 먼저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임의적 등록 취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업무 정지의 경우에는 임의적인 것만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절대적은 하여야 한다고. 자,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의 경우 성격이 자격 취소는 절대적인 것만 있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이므로 이건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자, 처분 성격을 살펴봤고요. 네 번째는 청문 여부입니다. 청문. 사전 절차로서의 청문입니다. 청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 등록 취소는 취소라는 건 다 합니다. 취소하고 취소. 근데 정지는 사전 절차로서의 청문이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처분의 효과. 처분을 했을 때 그 효과,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럼 등록 취소를 먼저 보면 등록 취소 후 몇 년간? 3년간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결격 사유. 그러니까 3년 동안 등록 취소 3년 동안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제 업무 정지 경우에는 업무 정지 기간 중,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업무 정지를 당했으니까 기간 중에는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중개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폐업 신고를 해도 여전히 결격 사유에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격 취소의 경우는 자격 취소 후 몇 년간? 3년간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 후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정지 기간 중에는 또 자격 정지예요. 이 정지 기간 중,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습니다. 처분 효과. 다음 처분 후의 조치입니다. 처분 후의 조치. 처분 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나?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자, 등록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죠. 등록증입니다. 등록증을 며칠 이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돼요. 7일 이내에 반납. 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등록증 반납하는 규정 없고요. 자, 자격 취소 경우에는 자격 취소를 받은 날부터
자격증을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취소 처분일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된다. 반납. 자, 이렇게 반납을 하면 그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 5일 이내에, 자,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 자격 취소의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격 정지의 경우에는 그런 조치가 규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처분과 관련된 4가지 처분,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에 대한 걸 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등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의 승계 등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업공인중개사 폐업 신고를 하고 다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중개 업무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이제 지나서 폐업 신고를 합니다. 자, 폐업 신고를 해요. 폐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스스로 중개업을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중개업을 따랐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개설 등록을 합니다. 다시 개설 등록한 거를 재등록, 이때는 재등록했다 해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폐업 신고를 하고 요 재등록하기까지 요때의 기간을 폐업기간이라고 해요. 폐업기간.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자, 폐업 신고를 하기까지 개업공인중개사였고 다시 재등록해서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습니다. 요 사이에 폐업기간과 관련해서 그 행정제재 처분이 어떻게 그 승계가 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개업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때부터 새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게 아니라 이때 폐업 신고하기 전에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게 승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같은 동일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승계되는 처분. 자, 이 폐업 기간이 1년 이내라면, 자, 1년간 승계되는 거니까 1년 이내라면 승계가 되는데 1년 이내에 이제 승계됩니다. 자, 어떤 게 승계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관청이 다음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명한 경우 그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즉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1. 업무 정지 처분. 업무 정지 처분. 2. 과태료 부과 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 그러니까 폐업 기간이 1년 이내라면, 1년 이내면, 폐업을 하고 1년 이내에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라면, 폐업 전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재등록 후에 다시 그대로 이게 승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 재등록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재등록을 했어요. 이 사람에게 이 승계가 되는데, 첫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의 다음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행정처분으로는, 자,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할 수 있는 거, 첫째, 그 등록 취소 처분 사유예요.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절대적.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 자, 절대적인. 또 하나는 임의적인 거 있었잖아요.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위반했을 때 역시 등록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 정지 사유예요. 업무 정지 처분 사유 위반. 자, 이 3가지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에 이 3가지 행위에 대해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위반을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전에 이러한 것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근데 행정처분은 받기 전에 폐업을 했어. 그리고 넘어갔는데 재등록을 한 겁니다. 자, 재등록을 했을 경우에 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절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이거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 자, 첫 번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폐업 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 이거 폐업 기간이었죠.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자, 첫째,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어. 자, 3년을 넘어가면 이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등록 취소도 할 수 없고 정지 처분을 할 수도 없고. 왜 그럴까요? 왜 3년? 그렇죠. 등록 취소를 하면 3년간 등록이 결격사유에 되기 때문에 등록을 다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등록 폐업 기간이 3년이 넘어갔으니까 자연적으로 등록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그 3년을 넘어갔다 해서 봐주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자, 이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가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 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 자, 업무 정지 사유에, 자, 업무 정지 사유인데, 역시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했어. 1년을 넘어갔다는 얘기죠.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외를 하니까. 왜 그럴까요? 업무 정지라는 거는 6개월이잖아요. 최대 6개월이에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하니까. 그런데 폐업 기간이 1년이 넘어갔으면 이미 이 6개월 업무 정지 효과는 다 봤다고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 초과되면 등록 취소를 안 하는 거고 1년이 초과하면 업무 정지 처분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년이면 어떻게 돼요? 2년이 지나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으면 업무 정지 처분은 안 하지만 등록 취소하고 해당되는 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3년이 안 됐잖아요. 요 1년하고 3년인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 고려사항이 있어요. 뭘 고려해야 되냐면 행정처분을 할 때 첫째는 폐업 기간을 고려해야 되고 반드시 방금 말한 대로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4년인지 폐업 기간을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 폐업의 사유 등을 역시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감독상 명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 감독상의 명령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상의 명령. 첫 번째. 자, 감독 기간입니다. 감독하는 기간. 어떤 기관들이 감독을 하는가.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 이런 기관들이 바로 감독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독 기관이 됩니다.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자, 두 번째 감독상 명령 대상자. 자, 감독상의 명령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이 얘기예요. 자,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당연히 감독상 명령 받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두 번째는 거래정보사업자. 세 번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그렇죠.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다 같은 말입니다. 비개업공인중개사 해도 되고요. 등록하지 않은 자들. 자, 네 번째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포함입니다. 역시 공인중개사도 감독상 대상자예요. 왜? 공인중개사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고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없고 이때의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거나 소속공인중개사거나 또는 중개법인의 대표, 공인중개사님 그 대표거나
중개법의 임원, 사원 중 공인중개사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의 공인중개사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인중개사 협회의 협회. 자, 협회.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사람 또는 기관이 바로 감독상 명령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 자, 감독상 명령을 하려면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요건이 있을 때 이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투기 동향 등, 투기 등의 부동산 거래 동향 파악이죠. 동향 파악하기 위해서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법의 위반 행위의 확인. 이 법이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법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정지 및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감독상 명령 또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건이 되어야만,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만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감독상 명령의 범위. 자, 네 번째, 감독상 명령의 범위. 어디까지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예요. 보고. 두 번째,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자료 제출. 이거 다 보고하라고 명령 내릴 수 있고, 자료 제출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건 무등록 중개사무소 포함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 출입해서 장부, 서류, 조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감독상 명령의 범위는. 그래서 이러한 요건, 투기 등 부동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고, 법을 위반했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조사하러 들어가서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러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행정처분을 위해서 그 자료 제출하시오, 보고하세요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입 검사할 때 반드시 증표를 제시해야 돼. 증표 제시. 뭔 얘기냐면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증표, 공무원증 및 중개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니고 상대방에게, 즉 이 감독상 명령 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된다. 내보여야 하고, 그리고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 제재예요. 자, 이 감독상 명령 위반을 하면, 자, 여섯 번째, 위반을 하면 제재를 하게 돼요. 제재. 어떻게 제재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업무 정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떻게 되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중개실무 제28강 시간이었고, 1. 행정처분과 지도감독 세 번째 시간으로서 전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했고, 그리고 5.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의 승계 등 6. 감독상의 명령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